이번 영상은 여러분 인간관계론 특강을 우리가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냐, 진짜 독서 토론하는 마음으로. 왜냐면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이게 유튜브 생태계의 특성상 그냥 멍하니 보시는 경우가 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시스템 특성상 이 영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험이 많이 됐거든요. 뇌파를 보면은 내가 생각보다 뭘 보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지만 은근히 체화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독서가 여러분 짱인 거예요. 왜냐면 되게 적극적으로, 되게 공격적으로 내 에너지를 써가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는 사실 좀 떠먹여주는 게 크기 때문에 들을 때는 뭔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은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청하시면 좋다? 독서 토론. 그래서 생각도 좀 해보시고요, 맞장구도 좀 쳐보시고요, 옹알옹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답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뭐 댓글도 좀 적어보시고요. 독서 토론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오늘 좀 이게 특강 심화해서 좀 깊게 들어가 볼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인간의 어떤 본성,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은 당연히 인간관계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여러분 인생 행복해질 거고요, 주변 좋아질 거고요, 가족관계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 책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특히 이 시대는 그게 더 잘 먹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적용하죠. 이 원리로 그냥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를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데일 카네기가 살았던 시기에는 이게 퍼져나가는 게 생각보다 약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원리가 더 잘 작동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더 우리가 좀 제대로 오늘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원리 배운 다음에 이거를 자꾸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부자, 이게 그런 마음으로 접근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플러스 알파가 뭐가 따라오냐, 말도 안 되는 게 따라와요. 부자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건 제가 좀 자세하게 읽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 오늘은 이 챕터 2의 초반 부분이거든요.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방법은 단 하나다. 바로 상대방이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비즈니스가 안 되고 삶이 괴롭고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 기준에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기준이 아니라. 이게 너무 뻔한 말인데 이거를 고민조차 안 해본 분들이 제가 볼 때 80%가 넘지 않을까? 돈을 많이 버는 분들, 행복하게 사는 분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뭘 알고 있냐면 이 기본 원리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인간관계론을 원서, 번역서, 오디오북 해서 50번도 훨씬 넘게 읽었거든요. 이것도 완전히 마스터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항상 그게 디폴트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가치를 선물해 줄 수 있을까? 항상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으로 인생에 깔리죠.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자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냥 이게 내가 막 부자 돼야지, 그래서 이런 거 적용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관계가 좋으면 인생이 행복해지잖아요. 나는 그냥 내 주변이랑 두루두루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 원리를 적용했다. 그러고 보면은 이거는 리더십의 근본적 뿌리예요. 리더십이 생기면 여러분 진짜로 부자 될 가능성은 어마무시하게 상단이 열립니다. 근데 우린 리더십이 없거든요. 리더십 여러분 막 가자 막 이런다고 리더십이 아니에요. 리더십의 기본은 뭐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쭉 읽어볼게요. 물론 상대의 옆구리에 총을 겨누어 시계를 넘기라고 할 수도 있다. 직원들에게 해고라는 말로 위협하여 당신 앞에서만 협조하는 척 하게 할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 매를 들거나 화를 내서 당신의 말을 듣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강제적인 방법은 반드시 역효과를 일으킨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타인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려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20세기 가장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성적 욕망과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그 두 가지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 존 듀이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지닌 가장 깊은 충동은 바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말한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이 말을 잘 기억해라.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당신은 앞으로 이 책에서 이 말을 자주 듣게 될 것이다.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일단은 이제는 메타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게 여러분 뭐로 성공한 거예요? 내가 중요해지고 싶은 욕망을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내가 중요해지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켜주면서 플랫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따봉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내가 사진 올리고 뭐 하면 따봉 누르면은 막 진짜 거기서 막 뭔가 좋은 막 내 기분 좋은 호르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심지어 이게 중독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특히 어린 친구들은.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내가 중요해지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거는 부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세상을 지배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된 케이스가 이 시대에는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품 비즈니스. 그러니까 명품이 여러분 뭐 브랜딩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퀄리티가 다르다. 퀄리티만 따지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명품을 왜 사죠? 뭐 그 가방 자체를 뭐 이렇게 뭐 그 자동차를 가방을 시계를 그 제품 자체를 좋아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보여주는 게 크거든요.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면 이거 비싼 거 사람들 아니까요. 이거 비싼 거 사람들 아니까요. 그쵸? 근데 뭐 어떤 또 명품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사치품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 기능이 일반 제품보다 또 압도적으로 뛰어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 예를 들면 뭐 가방 같은 거 뭐 디자인 디자인이 뭐 누가 봤을 때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디자인이라는 거는 사실 개인 취향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방 같은 거는 기능이 있어 봐야 뭐 되게 특별한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막 10배, 100배 이렇잖아요, 가격이.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거를 사면은 사람들이 와 해주니까 그래요. 와 해주는 게 뭐예요? 아, 내가 뭐랄까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관심 받구나. 내가 중요해지고 싶다는 욕구를 명품으로 충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어떤 뭐랄까 강력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자꾸 여러분 삶에 적용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안 잘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조금 더 심화로 이제 넘어갈 건데 이제 응용편, 실전편으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원서를 같이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오늘 읽었던 파트를 한 문단만 원서를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원서 읽는 법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영어 독립 단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항상 상단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를 복붙으로 붙여 놓을 텐데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 제가 저희 더비 팀이 레마타이제이션, 표제어 추출로 이 인간관계론 원선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필터링 할 거 다 해서 4,000개, 우선순위 4,000개예요. 이거는 말장난, 뇌피셜이 아니라 통계적 근거에 의한 완벽한 우선순위. 그래서 그 4,000개만 외우면 어떻게 된다? 이 책에 나오는 뭐 고유명사 이런 거 빼고 정말 필요한 단어의 98.2%를 커버하게 됩니다. 그냥 다 외우고 나면은 뭐 고유명사, 지명 이런 거 빼고는 한쪽에 예를 들어 뭐 500단어가 있다. 제가 몇 단어인지 안 선해봤는데 500단어가 있다.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10개씩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 400단어 있다. 그럼 8개, 6개 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싹 다 여러분들이 4,000개를 다 외웠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생각보다 4,000개는 각 잡고 외우면 빨리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인간관계론에 실제 실린 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쉬운 예문들도 있기 때문에 단어를 굉장히 맥락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결국엔 여러분이 단어를 외웠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냥 외우면은 이게 휘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겠죠. 근데 여러분이 인생에서 그런 분들 제가 볼 때 1%도 안 될 거예요. 외운 단어를 책 스토리로 이거를 흡수했다?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단어를 외워도 이것만큼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잘 없을 거고 단어를 외울 때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 독립 단어에 진짜로 예문을 뭐 적게는 3개, 많게는 7개, 뭐 그 다음에 막 통합 예문에서 예문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써놨거든요. 왜? 맥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여러분 좋은 듀이 팔트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아까 존 듀이 나왔지. 지금은트 프로이트가 뭐라고 말했는데 이거 존 듀이는 이거 재해석했다 나왔지. 근데 이걸 멍하고 들으신 분들이 이게 생각이 벌써 안 나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서 이걸 좀 독서 토론하듯이 읽어보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독서 토론 이게 잘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번역본 읽어본 다음에 이게 내용 너무 좋으니까 그 부분 좀 한 문단만 여기 한 문단만 우리가 원서를 읽어보자는 거예요. Professor John Dewey. 존 듀이 교수는 America's most profound philosopher.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profound한 뭔가 이렇게 좀 심도 있는 철학자다. Phrases it a bit differently. 이거를 조금 다르게 인용했다. Dr. Dewey says the deepest urge. 그러니까 Dr. Dewey는 말했는데 어떤 거예요? 이렇게 좀 가장 깊은 어떤 욕망, 이렇게 뭔가 이렇게 촉구 이런 거는 in human nature, 인간 본성에서 is the desire to be important. 뭐예요? 욕망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갈망이다. 중요해지고 싶은 갈망이다. Remember that phrase. 그러니까 이 인용 문구를 기억해라. 어떤 거예요? The desire to be important. 중요해지고 싶은 갈망, 욕망. It is significant. 뭐예요? 어마무시하다. significant. 어마무시하다.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 You are going to hear a lot about it in this book. 당신은 이거를 이 책에서 계속 듣게 될 것이다. 같이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하죠? 제가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원서로 다시 읽어드리면서 영어 공부할 겸 또 이 의미에 대해서 또 다시 우리가 특강에서 복습을 할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 인간관계론 특강 요번에 되게 야무지게 준비했어요. 고 대표님이랑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몰디브 와서 색다른 배경으로 하죠. 그 다음에 충희 팀장이랑 10개 할 거죠. 그 다음에 또 저 주특기인 PPT 띄워놓을 거 10개 또 추가로 할 거죠. 그 다음에 이 영어 파트도 10개를 할 거기 때문에 미니멈 50개 찍겠네요. 제가 쉴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딴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계속 찍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가 좋아지면은 인생이 여러분 지옥에서 극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 깨달은 다음에 저는 인생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했는지 실전 사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 가족이죠. 우리 가족이죠. 약속해요. 진짜. 약속해요. 뭘 약속하냐? 나 이거 한번 따라해 보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진짜 약속. 제가 우리 부모님 어떻게 칭찬했는지 그 실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다 깨닫고 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칭찬 몇 번이나 해드려봤나요? 인생에서. 사랑한다 이런 거 말고 부모님도 다 욕구가 있잖아요. 나도 중요한 사람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식이니까 또 부모님한테 나만 자식이라는 입장에서 부모를 칭찬해 줄 수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식이라고 부모를 칭찬 못 해주나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자식은 칭찬을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인간관계는 제가 진짜 깨알 같은 꿀팁 진짜 많이 드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칭찬 몇 번이나 해드려봤나요? 제가 볼 때 50%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중요해지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걸 한 번도 우리가 충족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뭐 다른 방식으로 해드렸겠죠. 뭐 생일 때 뭐 엄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이제 인간관계론 특강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사업가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칭찬을 자주 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70대시거든요. 딱 70, 이제 딱 7학년이시거든요. 딱 7학년? 7학년 0반이라 그러나요? 딱 7학년이신데, 새로운 나이 시스템으로는 아직도 69이시구나. 6학년 9반이시구나. 또 1월이니까 이제 금방 7학년 되시겠구나. 근데 7학년이라는 게 없군요. 생각해보니까. 그럼 어떻게 부르지? 아무튼.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되게, 뭐,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시죠. 그렇죠? 부모님 세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칭찬받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근데 받으면 막상 좋아하세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도 이게 불과 한 달 이내에 있었던 일이에요. 뜬금포로 아버지한테 전화해요. 아빠, 일단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프렌들리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새끼야? 이러니까. 아빠 내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아빠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왜 이 새끼야? 아빠 내가 영성이 형이랑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나는 영성이 형이라는 영혼의 파트너가 있어서 되게 재밌게 하는데
아빠는 그 옛날부터 진짜 홀로 중소기업을 하면서 그것도 2번 꼬꾸라졌다가 이렇게 세워서 이 회사를 이렇게 잘 끌었다는 게, 아빠가 70이 진짜 되면서 70이 되는 동안 이 회사를 이렇게 정말로 완벽하게 유지했다는 게, 난 아빠는 내가 볼 때 천재라고 보고, 나는 아빠가 요즘 시대에 내 또래로 태어났으면은 나는 아빠가 지금의 이룬 성공보다 공 한 자리 더 붙였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럼 아빠가 이거 들으면서 얼척이 없는 거예요. 그럼 딱 뭐라 했는지 아세요? 시끄러 이 새끼야, 끊어. 근데 저는 우리 부모님을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회사의 오너시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아버지가 진짜 인생에서 어떤 걸 잘하셨나, 주변에는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니까. 그 다음에 저는 아버지한테 뭐 경제적으로 아쉬운 게 1도 없고, 그냥 진짜 경제로 보면은 그냥 훌륭한 사람.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면은 뭐 저한테 막 보통 막 물려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알아서 정리 잘 하시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직원들한테 주식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냥 결국에는 뭐 직원들이 이끌어 나가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뭐 부모님 뭐 생각은 모르지만, 왜냐면 저는 뭐 그걸 이어받을 생각도 없고 뭐 물려받을 생각도 없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저는 우리 엄마랑 좀 친하거든요. 엄마한테 뜬금포로 전화를 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엄마 또래, 엄마처럼 이렇게 팽팽하게 뇌가 돌아가는 사람이 없고, 내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가 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우리 어머님이 진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나는 엄마가 만약에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은 나는 지금 엄마는 최소 장관했다고 생각한다고. 왜? 엄마는 용기가 있고 깡이 있고 똑똑하고 실행력이 강하고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는 엄마는 장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못해도 미니멈. 그리고 우리 엄마는 우리 어머니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조금 수긍하세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진짜 대단해요. 리더십이 약간 미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저는 진짜 금수저예요. 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가난했지만 그런 거 여러분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멘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멘탈 금수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장난으로 가족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 멘탈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려줄 수는 없으니까 전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거를 온도가 이동하듯이 전도. 전도라는 말이 또 종교에서도 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멘탈적 능력이 전도되길 바라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거를 물려받아 보니까 그것만 있어도 인생이 생각보다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랑 이번 기회에 인간관계론, 이거 거꾸로 들었네요. 인간관계론 진짜 번역본도 열심히 읽어보시고 원서도 읽어보시면서 금수저식 가족교육을, 가족교육이라는 거는 제가 좀 오만하게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좀 오만한 것 같아요. 워딩을 좀 고치면 가족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 주제에 뭐 여러분을 솔직히 뭐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뭐 그냥 으쌰으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좀 뭐라 그럴까? 제가 나이 좀 먹어가면서 8년, 7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실력이 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지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아, 나도 금수저구나. 그래서 나도 박사님 통해서 가족교육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대다수일 텐데, 혹시라도 거기서 기분 상한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거를 빨리 이제 캐치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전 에피소드, 이전 특강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완벽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허물이 막 너무 많아서 허물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고, 허물 덮고 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허물로 담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저. 어떤 때는 너무 다혈질이어서 꼴통 같은 결정하고요, 쓰레기 같은 의사결정하고, 그게 저예요. 너무 열이 받으면 잠이 안 오는 게, 그렇게 그릇이 작은 게 저예요. 근데도 그거를 조금씩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쳐가는 거고, 한 8년 고치니까 요만했던 그릇이 그래서 요만해졌어요. 몇 배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하나 400억에 매각하고,
고 대표님 모시면서 고 대표님 보좌 하면서 우리 회사 매출 100억도 만들어 보고 저희가 GP 그레이 워크플레이스인가? 그레이 플레이스 투 워크 GPTW라는 되게 세계적인 기업 평가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 뭐 90 몇 점인가? 저희 상도 받았어요. 그 뭐 위패도 받았어요. 그런 회사도 만들고 어떤 사람이 요만한 놈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제 주변 저를 막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알았던 지인들이 그래요. 놀라는 지인들도 있고 얘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올라왔지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너 잘 될 줄 알았다. 대학교 선후배였던 분들은 그럼 제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도 이렇게 내가 안 잘 될 줄 나도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어떻게 요번에 여기 새 한 마리 또 엑스트라로 왔네요. 반가워. 까마귀인가?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나도 내가 회사 삼성 끝나면서 입에 풀칠이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튼 여러분도 무조건 잘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거에 좀 100%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서 항상 고 대표님이랑 요즘에 계속 그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제품을 하나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생 동안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고 어떻게 평생 동안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서두에 시작하는 제가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가족. 가족 정도 돼야 평생 가는 거거든요. 베프도 평생 못 갈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가족은 뭐 가족인 경우도 좀 관계가 뒤틀리면은 뭐 의절도 있고 뭐 저는 다 이해합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가족 정도 돼야 평생 가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가족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를 행복하게 하고 마지막 결론이 죽이네요. 그게 저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들도 결국에는 이 자존감을 돈 주고 못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친 선택,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기초공사로 깔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은 내 자존감을 채우면서 상대방의 자존감도 채워줘야 돼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욕구를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인생 행복해지면서 부자 될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립니다. 오늘 내용 좋지 않았나요? 독서 토론하는 마음으로 영상 보셨나요? 아닌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면서 다시 한번 독서 토론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특강으로 야무지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